저녁은 누가 해? 당장 집으로 와. 당신, 내 인생에서 해고야. 나는 이제 자유다.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면에는 남편 부재중 전화 17통이라는 붉은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기울어진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 숫자는 50년 동안 그녀를 붙잡아온 감옥의 벽처럼 보였다. 오늘 하루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17번이나 그녀를 찾았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려는 습관 그대로. 휴대폰 화면을 눌러보니 끊임없이 쌓인 음성 메시지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저녁은 누가 해? 손님 오면 누가 챙겨? 그녀를 아내라는 이름에 가두던 목소리. 50년 동안 그녀의 발목을 잡아온 보이지 않는 족쇄.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녀는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날이다. 대기실 밖에서 다음 모델 준비해주세요라는 웅장한 목소리가 들린다.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조명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울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18번째 전화. 수신 버튼을 누르자마자 남편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당신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몇 번을 전화했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당신 내 인생에서 해고야. 뭐? 지금 뭐라고? 뚝. 전화를 끊는 순간 50년 동안 누군가에게 억눌려 있던 날개가 마침내 펼쳐지는 소리가 귀에 들린 듯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고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은 완벽했다. 드레스는 우아했다. 하지만 가장 빛나는 건 그녀의 눈빛이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한 순간의 눈빛. 그녀는 드레스를 매만지고 런웨이 입구로 향했다. 조명이 켜진다. 음악이 흐른다. 그리고 세장 밖으로 날아오른 새처럼 그녀는 세상을 향해 걸어 들어간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선언이었다. 나는 이제 자유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자. 이번 달 생활비 내역 좀 봅시다. 남편은 안경을 고쳐 쓰고 그녀가 건넨 가계부를 펼친다. 대학 교수인 남편은 늘 이런 식이다. 모든 것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허가한다. 마트에서 뭘 이렇게 샀어? 유기농이 뭐가 좋다고? 그냥 일반 채소 사면 되지.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아이들? 다 커서 독립했잖아. 당신 혼자 먹는 건데 무슨 유기농이야. 다음 달부턴 생활비 10만 원 줄일게. 그녀는 입술을 깨문다. 항변하고 싶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30년 동안 이런 식이었다. 처음엔 경제관념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엔 내가 돈을 벌지 못하니까 당연한 거겠지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저 습관이 되어버렸다. 당신이 사회물적 뭘 알아? 얌전히 집에서 애나 잘 키우는 게 나를 돕는 거야. 남편은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그녀가 뭔가 의견을 내면, 그녀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항상 이 말로 마무리했다. 처음에는 분했다. 그 다음에는 슬펐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 말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정말로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았다. 돈도 못 벌고 학벌도 남편만 못하고 사회생활도 해본 적 없는 사람.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그녀는 늘 김 교수 사모님으로 불렸다. 자기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밤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그녀를 바라본다. 무기력한 눈, 굽은 어깨, 작아진 목소리. 이게 정말 나인가? 딸이 대학 졸업 후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다. 미술을 전공한 딸은 유럽에서 더 배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다. 여자가 그렇게까지 공부해서 뭐해? 적당히 취직해서 시집 가면 되지. 그날 밤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엄마, 난 정말 하고 싶은데, 나만의 길을 가고 싶은데. 그녀는 결심했다. 남편 몰래라도 딸을 도와주기로. 다음 날부터 그녀의 이중생활이 시작됐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오픈 준비를 돕고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오피스텔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에게는 요즘 친구들이랑 문화센터 다닌다고 둘러댔다. 하루에 4시간 자는 게 전부였다. 손은 세제로 짓물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식당에서는 설거지를, 오피스텔에서는 무릎 꿇고 변기를 닦았다. 아줌마, 여기 물때 안 닦였는데요? 젊은 입주자가 지적하면 죄송합니다 하며 다시 닦았다.
대학 교수 부인이 남의 집 변기를 닦는 모습을 누가 보면 어쩌나 싶었지만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견뎠다. 6개월 동안은 모은 돈이 통장에 조금씩 쌓였다. 유학비 전부는 아니어도 딸의 첫 학기 등록금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한겨울날 식당 일을 마치고 차에 올랐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는다. 겨울 차 안은 너무 추웠다. 김밥을 삼키다가 목이 메었다. 물을 찾았지만 물병에 물이 얼어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가슴이 갑자기 조여들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손발이 저려왔다. 죽는 건가? 이렇게? 차창을 두드리고 싶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밖은 너무 어두웠고 주차장엔 아무도 없었다. 이대로 죽으면 내 인생은 뭐였지? 남편의 하녀, 아이들의 운전기사, 생활비 10원 단위까지 검사받던 그 시간들, 내 이름으로 불린 적도 없는 인생.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 살고 싶어. 진짜로 살고 싶어. 한참이 지나서야 호흡이 돌아왔다. 손은 계속 떨렸지만 그녀는 핸들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녀는 공황장애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증상이 정확히 일치했다. 6개월 후 딸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첫 개인전을 열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딸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프닝 리셉션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남편도 왔다. 남편은 사람들에게 제가 다 뒷바라지 해주라며 으스댔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뒤풀이가 끝나고 딸과 단둘이 남았을 때였다. 엄마, 나 결혼 안 할 것 같아. 왜? 좋은 사람 만나면 하는 거지. 아니,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그 말에 그녀는 숨이 멈췄다. 엄마 인생 보면 솔직히 너무 답답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아빠 눈치만 보고. 미안한데 솔직히 좀 미련해 보여. 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엄마처럼 누군가의 그림자로 사는 건 절대 싫어. 딸은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다. 그냥 솔직한 생각을 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내 딸 눈에 비친 나는 희생한 엄마가 아니라 미련한 실패자였구나.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반세기를 살아왔지만 딸에게 보여준 건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어느 날 문화센터 앞을 지나다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시니어 모델 모집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모델? 나이 50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포스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남편 몰래 등록했다. 장 보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첫 수업날 그녀는 가장 구석에 앉았다. 다른 참가자들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그녀만 초라하고 작아 보였다. 자, 이제 거울 앞에 서보세요. 당당하게. 강사의 말에 그녀는 그 거울 앞에 섰다. 하지만 어깨는 구부정하고 시선은 바닥만 향했다. 고객님, 고개를 드세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그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 여자가 그녀를 바라봤다. 주름은 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날부터 그녀의 이중생활이 시작됐다. 낮에는 남편 눈치를 보는 주눅든 아내. 하지만 수업 시간만큼은 달랐다. 하이힐을 신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다. 집에서 남편이 TV를 보는 동안 그녀는 화장실에서 워킹 자세를 연습했다. 거울 앞에서 눈빛을 연습했다. 여보, 뭐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장이 쿵쿵거렸다. 들키면 안 된다. 남편이 알면 또 주제 파악 못하는 행동이라며 비웃을 게 뻔했다.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시간이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3개월 후 강사가 그녀를 불렀다. 다음 달에 시니어 패션쇼가 있어요. 오디션을 봐보시는 게 어때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무대에 선다? 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오디션 날 아침. 그녀는 조심스럽게 옷을 꺼냈다. 가장 아꼈던 원피스와 하이힐.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는데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야? 심장이 멎었다. 남편이 그녀의 가방에서 모델 학원 수강증을 들고 있었다. 당신 모델 학원을 다녔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짓을. 여보, 그게 창피한 줄 알아. 교수 부인이 늙어서 무슨 모델 짓이야.
남편은 그녀가 아끼던 하이힐을 낚아채 아파트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다. 당장 그 학원 그만둬, 주책스럽게. 과거의 그녀였다면 울면서 사과했을 것이다. 남편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맨발로 현관문을 열어 복도로 나가 던져진 구두를 주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신발장에 넣었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비켜. 뭐? 비켜. 내 인생 막을 자격 당신한테 없어.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뭐라고 했어? 30년 동안 당신 말만 듣고 살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근데 내 딸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처럼은 살기 싫대. 미련하대. 내 딸 눈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도 이제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다. 당장 돌아와. 뒤에서 남편의 고함이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한참을 걸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었다. 오디션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울을 봤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급하게 달려온 탓에 화장이 번졌다. 그리고 발 뒤꿈치에서 피가 났다. 하이힐이 맞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너무 급하게 걸었던 걸까? 다른 참가자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헤어도 메이크업도 옷도 흠잡을 데 없었다. 45번 참가자님 준비되셨나요? 스태프가 그녀를 불렀다. 잠시만요.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얼굴을 씻었다. 번진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다시 빗었다. 발에 피는 휴지로 닦았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완벽하지 않았다. 주름도 보였고 지친 흔적도 선명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무대에 올랐다. 심사위원 3명이 그녀를 쳐다봤다. 45번 참가자,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심사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준비됐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첫걸음을 뗐다. 발 뒤꿈치가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의 고백이었다. 나는 살고 싶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나는 아름답다. 우아한 워킹이 아니었다. 테크닉도 부족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참았던 눈물, 삼켰던 분노, 포기했던 꿈. 무대 끝에 서서 심사위원들을 바라봤다. 눈빛으로 말했다. 나를 봐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한 심사위원이 안경을 고쳤었다. 다른 심사위원은 뭔가를 적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무대를 내려왔다. 다음 날 전화가 왔다. 합격하셨습니다. 테크닉은 부족하지만 당신의 눈빛은 이미 프로였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지금 백화점 광고 촬영장에 있다. 시니어 여성 타겟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됐다. 좋아요. 그 표정 완벽해요. 촬영 감독이 엄지를 치켜 세운다. 그녀는 웃는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다. 진짜 행복해서 나오는 미소다. 휴식 시간 매니저가 다음 스케줄을 알려준다. 다음 주에 방송 인터뷰 하나 더 잡혔어요. 시니어 도전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PD님이 당신 이야기를 꼭 하고 싶대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한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 엄마, 광고 봤어. 너무 멋있어. 이제야 진짜 엄마 같아. 사랑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같은 시각, 그녀의 집. 남편은 혼자 저녁을 차려 먹는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운다. TV를 켠다. 뉴스에 이어 광고가 나온다. 화면에 그녀가 나온다. 우아하게 걷는 모습, 환하게 웃는 얼굴. 당신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든 채 멈춰 있다. 화면 속 여자가 자기 아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저 사람이 우리 집 사람?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는다. 전화를 걸까? 뭐라고 말하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TV 속 아내를 바라볼 뿐이다. 촬영이 끝나고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지우며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본다. 과거에 저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거울 속 여자가 웃는다. 주름도 있고 완벽하지도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새장 밖으로 날아오른 새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버렸으니까.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